안녕하세요, 나래보람입니다. 오늘은 알파7 R5 롱텀 리뷰입니다. 벌써 소니 알파7 R5가 출시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출시 당일에 줄 서서 구매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알파7 R5를 장단점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니는 감가가 다른 브랜드보다 심한 편입니다. 알파7 R5는 그런 소니 안에서도 특히나 감가가 심하죠. 단순히 출시 가격과 다나와 최저가를 비교해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니 역시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소니는 주기적으로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해서 비인기 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은품을 주는데 알파7 R5는 당시 30에서 40만원 가치의 펜타블릿이나 세로 그립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나 필터, 저렴한 삼각대를 주는 다른 기종과는 차이가 크죠. 단순히 기기가 비싸서 사은품이 비싼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 쳐도 행사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매 행사마다 사은품을 주는 카메라가 바뀌는데 알파7 R5는 항상 껴있죠. 앞서 제가 출시 당일 줄을 서서 구매했다고 언급했는데 네, 압구정 스토어에 혼자 줄 서 있었습니다. 제 뒤로 두 분이 더 있었는데 두 분 다 당시 품귀였던 배터리를 구매하러 오셨더라고요. R5가 아니라 배터리요. 알파7 M4, FX3, 알파1, 알파7 C2 등등 대부분의 다른 라인업이 출시 당일 품절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이렇듯 소니의 R 시리즈 바디들은 항상 소니의 다른 라인업에 비해 수요가 적었습니다. 시장 가격에서도 사은품으로도 출시 당일 판매 성적으로도 알파7 R5가 수요가 많은 바디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알파7 R5를 발매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왜 알파7 R5를 구매하는 걸까요? 소니의 라인업 중 고급기에 자리하고 있는 알파7 R5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갔고 풀프레임 안에서는 비교 불가능한 화소 때문일 겁니다.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오래 쓴 알파7 R5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할 수 있는 AIAF가 최초로 들어간 모델이고 유일한 고급기입니다. 출시 순서로 치면 알파1, 알파7 M4, FX30, 알파7 R5, GV-E1, 알파7 C2인데 알파7 R5부터 이후 출시한 카메라 모두 AIAF가 들어갔습니다. 소니는 원래도 AF가 좋았는데 무슨 차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AF가 나오기 전의 소니는 AF 잡는 속도가 빠르고 유지도 잘 되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소니의 최고급기인 알파1의 경우 강아지를 찍으면 눈이 아닌 코를 잡기도 하고 사람을 찍으면 눈의 표면이 아니라 앞을 가리고 있는 속눈썹을 잡기도 합니다. 뒤로 돌면 초점이 풀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점은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알파7 R5의 AIAF가 나온 이후 이것마저 해결된 거죠. 앞서 말했듯 GV-E1, 알파7 C2, 알파7 CR에도 같은 기능이 들어갔지만 사실 이런 기기들은 소니의 고급기라고 하기엔 지장이 있습니다. 비교적 비싼 알파1, 알파9, 알파7S, 알파7R 시리즈 중에서 이 기능이 들어간 유일한 카메라는 알파7R 시리즈의 알파7 R5죠. 물론 조만간 알파9 마크3가 출시할 예정이긴 합니다. 4축 멀티 앵글 디스플레이. 소니의 대부분 카메라는 틸트 아니면 스위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가로 사진을 주로 찍는다면 틸트가, 세로 사진을 주로 찍는다면 스위블이 사용하기 좋죠. 알파7 R5는 틸트와 스위블이 모두 가능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사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지만 적어도 소니에서는 알파7 R5의 처음이자 현재 유일하게 지원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려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손을 떨지 말아야 하고 찍는 대상인 모델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셔터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하거나 삼각대를 써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죠. 하지만 카메라의 손떨방 성능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알파7 R5 출시 전의 카메라는 대부분 5.5 스탑 손떨방을 지원하지만 알파7 R5는 8스탑을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알파7 R5 이후 출시한 카메라들이 동급의 손떨방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알파7 C2와 알파7 CR은 7스탑의 손떨방을 제공하니까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알파9 마크3는 알파7 R5와 동일한 8스탑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높은 손떨방을 지원하는 카메라는 알파7 R5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존에는 보통 못해도 핸드헬드 30분의 1에서 60분의 1초를 확보하는 반면 알파7 R5의 경우 4분의 1, 4초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죠. M4부터 다 들어간 기능이죠. JPG 파일에서 자연스럽게 피부를 밀어주는 기능입니다. 난 JPG 안 찍고 로우 촬영만 하는데 이게 왜 장점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비싼 카메라로 찍으면 당장 부정 전에는 더 예쁜 내가 아니라 더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내가 찍힙니다. 물론 후보정으로 피부를 밀 수 있지만 당장 촬영 중인 환경에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모델분께 보여드리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소프트 스킨을 사용하면 아직 보정정인 날 것의 상태에서도 피부가 깨끗하게 나와 대부분 만족하게 됩니다. AIAF와 마찬가지로 소니의 고급기라 할 수 있는 알파1, 알파9, 알파7S, 알파7R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알파7 R5만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최고급기인 알파1에 왜 안 넣어주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조만간 출시 예정인 알파9 마크3에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알파7 R5가 출시하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듣게 한 주요 원인이 화소입니다. 이전 세대인 알파7 R4와 화소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사실 고화소 바디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화소가 높은 이점으로는 이렇게 크롭을 과하게 당겨도 깨지는 부분을 찾기 힘들죠. 반면 단점으로는 픽셀당 수강량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센서의 사이즈는 동일한데 같은 면적 안에서 빛을 나눠받는 픽셀의 수가 늘어나니까 픽셀 하나하나가 받는 빛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단점은 이것만이 아닌데요. 당연히 화소가 늘어날수록 카메라 안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많으니 연사 성능이 떨어지고 소모하는 메모리 공간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백업하거나 보정하기 위해 불러오는 건 역시 높은 수준의 컴퓨터를 요구하죠. 사실 화소수가 높기만 한 게 좋다면 1억 화소, 2억 화소하는 스마트폰 사진이 더 좋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이렇게 화소수를 무작정 늘리는 게 꼭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왜 다른 라인업보다 알파7 R5의 수요가 적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높은 화소에 대한 갈망은 꾸준히 있었지만 풀프레임급에서 6천만을 훨씬 웃도는 화소가 필요한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단순히 디지털에 올리는 것을 넘어 인화까지 고려하더라도 3천만 화소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억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는 분들도 적지 않았겠지만 아마 R 시리즈를 구매하려는 분들 중에서 소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적은 R 시리즈 유저가 덜 떠나도록 6천만대의 화소를 유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이지만 현재 소니의 최상위 렌즈인 GM 렌즈들이 1억 화소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화소를 유의미하게 사용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해상력의 렌즈를 사용해야 하죠. 해상력이 좋은 렌즈지만 화소가 낮은 카메라로 찍는다면 확대할수록 금방 픽셀이 보이며 깨져버릴 거고, 화소수는 높은 카메라지만 해상력이 낮은 렌즈로 찍는다면 금방 깨지지는 않고 계속 확대는 되더라도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사실상 발매한 대부분의 카메라가 3천만대 화소 언저리인 소니의 입장에서는 기존 카메라 중 화소가 가장 높은 6천만을 능가하는 1억 화소의 바디를 만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렌즈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낼 필요 없이 기존 GM 렌즈가 1억 화소를 커버한다면 대부분의 3천만대 기기 오너인 소니 유저들은 반대로 1억 화소에나 필요한 GM 렌즈를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려 529만원. 렌즈 없이 바디만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출시가가 529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검색에 있는 요즘 이 가격을 다 주고 사는 분은 거의 없죠. 단화 최저가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어지럽죠? 재작년 연말에 529만원으로 출시하자마자 다음 해 1월 447만원으로 떡락했는데 1년 동안도 오르내리길 반복해 지금은 490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파7 CR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CR을 구매하면서 6천만 화소 꽤 괜찮은데? 라는 반응과 이 돈 주고 CR 살 바엔 보태서 알파7 R5 간다 라는 반응이 아닌가. 그동안은 신제품을 기능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짧게 영상을 제작했는데 장기간 사용한 제품을 리뷰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네요. 기존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자주 사고 파는 편인데 그 와중에도 안 팔고 쭉 사용하는 카메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